오브제가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큐브 위에다가 올리시면 유리 오브제가 상당히 좀 근사하게 보일 거예요.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좀 재밌는 이미지가 나오고요.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박정훈입니다. 오늘 함께 해볼 내용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투명한 오브제를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눕기 촬영이나 제품 촬영 실습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투명한 제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DM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댓글들도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마 투명한 제품들 촬영하실 때 좀 특히나 눕기로 촬영하실 때 어려움들이 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투명한 제품을 촬영하실 때 몇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나마 이게 눕기가 아니라면은 뒤에 백의 어떤 디테일이나 색감들이 있어가지고 제품이 보일 텐데 백이 하얗게 되는 눕기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 가장 문제되는 게 이거죠. 오브제가 투명하다 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흐릿하게 나와서 제품이 자체가 아예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컨트롤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그걸 위해서 제품이 이렇게 경계선이 있습니다. 모양에 따라서 이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을 블랙 반사판 혹은 뭐 빛을 커터하는 커터를 활용해서 이쪽에 이제 검은색 라인을 만들어줘서 제품과 배경이 분리되는 선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품이 투명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완벽한 화이트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파일을 이제 정보를 보시다 보면 RGB가 255, 255, 255가 되면 데이터가 전혀 없는 완벽한 화이트가 되거든요. 촬영이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이게 사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촬영하실 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출을 약간은 떨어뜨려서 촬영을 해 주셔야 나중에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제품을 사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명한 오브제를 좀 재밌게 촬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재밌게 촬영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좀 경계선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고 좀 콘트라스트가 강해서 상당히 이제 오브제 자체가 조형적으로 나오는 그런 촬영들을 할 수 있는데 눕기 촬영 세팅과 거의 세팅 방법이 비슷해서 이것도 한번 실습으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촬영하실 때 이제 실습할 그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촬영 세팅하는 테이블 위치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촬영할 때 뭐 베란다나 집에서 촬영하시는 경우 아니면 이제 뭐 사무실 공간 같은 데서 촬영하실 때 내 등 뒤로 창문이나 큰 창문이나 뭐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쪽이 있다고 하면 이게 촬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밤에 촬영하실 땐 그나마 괜찮으실 것 같은데 낮에 촬영하시게 되면 내 등 뒤에 있는 것들이 그 촬영할 오브제에 비춰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벽을 민벽으로 맞춰놓고 촬영을 하시고 또 특히나 뒷벽 쪽에 디테일이 없을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시면 아주 깔끔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하실 때 촬영할 제품을 좀 잘 닦아 주셔야 돼요.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투명한 제품이나 특히 유리 제품 같은 경우에 뭐 지문 자국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촬영할 때는 모르고 카메라 액정으로 봤을 땐 모르는데 이제 나중에 포토샵에 이제 띄워놓거나 큰 화면에서 보게 되면 아주 지저분하게 작업할 일들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명 세팅은 이제 실습하면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대를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좀 구도를 잡아놓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에 제가 조명을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오늘 그 조명을 이렇게 눕기 촬영하는데 세팅을 해 놓은 거는 조금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그 눕기 촬영 설명하면서 조명 세팅법까지 다 한번 설명드린 게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드로 지금 띄워놓을게요. 그걸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백라이트, 뒷 배경 부분이 하얗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백라이트를 하나 설치해 놨고요. 앞에 메인 라이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 이렇게 이제 오브제를 한번 제가 놨는데, 놓기 전에 특히나 이렇게 유리 제품 같은 경우는 잘 닦아 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을 놓고 눕기 촬영을 하실 정도의 촬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이런 융이 있으실 거예요. 카메라 렌즈 닦는 융인데, 이 융이 유리 제품이나 뭐 이런 제품들을 닦을 때 상당히 깔끔하게 닦이기 때문에 제가 제품을 깨끗하게 하는데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닦아 두시고 제품을 놨는데, 하나만 주의할게요. 어떤 거냐면 이 촬영할 제품이 조명에 너무 가깝게 되면 나중에 뭐 디테일을 하려거나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거의 아무것도 안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백라이트에서는 테이블 중간보다 조금 앞쪽에 놔주셔서 이 뒷거리를 좀 확보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놔주시고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조명을 여러분 이제 보실 때 왼쪽에 하나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선 오른쪽으로 반사판을 하나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사판을 이렇게 하나 세워뒀습니다. 반사판의 중요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명 하나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특히나 반대쪽으로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얘가 뭐냐면 검은색 종이를 제가 절반으로 접어뒀는데요. 이걸 이제 제품 옆과 뒤쪽으로 세워둘 거예요. 제품에 겹쳐지지 않게만 세우시면 됩니다. 가까워질수록 혹은 멀어질수록 제품의 그 경계선 라인에 두께나 어떤 색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시면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촬영할 위치에서 최대한 제품을 바라보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놨는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제가 앵글을 낮춰서 본다고 하더라도, 아주 낮춘다고 하더라도 아랫부분에는 그 검은색 라인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투명한 큐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큐브 위에다 올려놓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올려놓으시면 위치에서 봤을 때 라인이 끝까지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네, 이제 지금 보시면 이 경계선 라인이 명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 오버를 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품 좌우로 놔주시는데요. 피하셔야 될 게 있다면 이 제품과 겹쳐지면 안 돼요. 가리면 안 되고 제품과 떠야 되고요. 그리고 가깝게 가느냐 혹은 멀어지느냐, 방향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경계선의 어떤 두께나 느낌들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촬영할 위치에서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끝까지 검은색 라인이 내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어디서 아마 끊겼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브제가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이 큐브 위에다가 올리시면 지금 어떠세요? 라인이 제품 아주 아래까지 선명하게 떨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지금 세팅이 되어졌고요. 제가 이제 뒤에 있는 조명은 광량을 6.0으로 놨고 여기 앞에 있는 조명은 광량을 7.0으로 뒀습니다. 한 스탑 차이가 나게 뒀고요. 그리고 촬영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눕기 사진을 촬영 테스트하는 조리개 11 ISO 100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미지를 보고 제일 먼저 할 게 밝기를 판단을 해 주시는 건데요. 지금 봤더니 이미지가 좀 밝게 나왔어요. 투명하다 보니까 뒤에 백라이트로 들어오는 빛이 앞에 피사체를 뚫고 전달이 돼서 상당히 밝은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 스탑 조리개를 조여서 조리개 16으로 좀 어둡게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제가 이렇게 촬영된 이미지가 제가 원하는 정도의 톤으로 나와졌고요. 한 번 더 혹시나 나중에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 스탑 더 조여서 조리개 21호까지 한번 이미지를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촬영이 되어진다고 하면 눕기 따는 작업이 상당히 수월해지고 저기 아래 큐브 부분은 눕기 작업을 하실 때 포토샵으로 지워주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진 상태에서 한번 다른 형태의 유리 제품도 놓고 그대로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른 세팅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좀 형태가 다른 유리 제품들을 놓고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마다 형태가 달라서 고보의 위치를 좀 잘 보시면서 제품에 맞게 미세하지만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물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 촬영을 해볼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유리 제품에 이렇게 조금 무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오브제가 있는데 요것들은 촬영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밋밋한 것보다 쉬울 수도 있고 이런 질감이 이런 형태들 무늬들이 깔끔하게 잘 보인다면 더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놓고 한번 볼게요. 조금 더 오브제에 가깝게 놔서 이 선들을 복잡하게 보이는 선들을 좀 잘 보여지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촬영이 되어졌고요. 이번에는 그 투명하지 않은 오브제를 위에다 그대로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역시 좀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조리개 16으로 똑같이 놓고 촬영했을 때 노출값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리개를 다시 11로 놓고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적당한 노출값이 맞아졌습니다.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요. 지금 조명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유리 제품이 아니라 다른 오브제를 놓고도 균일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저 큐브를 올려놓은 게 또 좋은 이유예요. 삼각대에 받쳐놓고 큐브를 놔뒀기 때문에 여기 큐브 위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어떤 걸 올려놓든지 간에 큐브에서만 센터를 맞춰주면
화면의 정중앙에 자리 잡게 돼서 신경을 한 번 더 쓸게 줄어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이제 이렇게 촬영을 잘 맞춰봤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아까 제가 조금 그 눕기 촬영과는 좀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의 촬영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 세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해볼 촬영은요, 좀 서비스 컷 같은 촬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유리 제품을 혹은 투명한 제품들을 촬영하신다고 하면 좀 재밌게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하나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조명 앞에 리플렉터를 하나 달아놔서 빛을 좀 강하게 모아줬고요. 여기 보시면 디퓨저를 하나, 소프트박스 대신에 디퓨저를 하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디퓨저 뒤에는 가슬 리플렉터를 장착한 조명이 켜져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는 원라이트입니다. 백라이트 하나로 다른 라이트를 쓰지 않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제 놓으시면 유리 오브제가 상당히 좀 근사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앵글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앵글로 낮춰서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좀 재밌는 이미지가 나오고요. 이 촬영을 할 때는 보통 뭐 하나를 찍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유리들을 좀 다양하게 겹쳐 놓거나 함께 모양을 좀 구성해서 찍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특별한 느낌의 정물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간혹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애를 같이 놓는다든가 한번 놔볼게요. 혹은 이렇게 뭐 물이 살짝 들어가 있는 애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놓고 촬영을 해서 투명한 오브제를 가지고 촬영을 하신다고 하면 이 방법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제품, 특히나 투명한 제품에 대한 촬영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시고 내용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촬영하세요. 감사합니다.